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실세 정보를 오늘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양동농가의 희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주도에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LPC가 문을 열었는데요. 제주 양동농협이 공급하는 돼지고기의 품질이나 위생 수준 상태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LPC에서는요, 하루 평균 돼지 1,5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강화된 위생관리와 교차 요양 방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이 시스템 등 선진국형 도축 위생 검사 체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게 됐다, 이런 의미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우리 양돈 농가들이 힘들게 키운 돼지를 더욱더 품질 좋게 공급해줄 시설이 생겼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해서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가 모두 잡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할 농산물은요, 양파와 감귤이고요. 축산물은 2018년 올 한 해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첫 순서로 오늘의 경매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1,320톤, 과일과채 620, 일반 채소 4,675톤 들어왔습니다. 총 6,616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85톤 더 증가했네요. 무 반입 물량도 보시죠. 447.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42.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5톤 더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7,420원이었고요. 최고가는 8,200원, 최저가는 6,6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7,099원이었는데요. 오늘은 7,420원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321원 더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월 13일 8,419원을 기록했고요. 이 이후부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7일 6,862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보였고요. 오늘 7,42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부추입니다. 77.7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5.9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8.182톤 줄었습니다. 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1,550원, 최고가는 1,900원, 최저가는 1,35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1,646원이었는데 오늘은 1,550원으로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96원 하락했네요. 네, 부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역시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2,154원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부터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000원대인데 1,5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팝니다. 330.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08.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78톤 정도 줄었네요.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5,26원입니다.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는 35,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37,000원대 시세 형성했었는데 오늘 4만 원까지 시세는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2,672원 상승하면서 45,26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죠. 12월 13일 33,349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상승세 나타내면서 4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이었죠.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17일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오늘 45,52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엔 생고추입니다. 134.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3.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6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42,114원,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는 4만 원에 거래됐고요. 네, 오늘 시세 42,114원입니다. 어제는 43,780원이었네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666원 하락했습니다. 네, 청양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2월 15일 53,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다음 날까지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4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엔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위는 30일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11월 30일, 12월 초부터 그 간격이 계속해서 좀 벌어졌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역시나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도 보시죠. 청양고추 경남 진주시가 41,372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남 밀양시도 보시죠. 38,110원. 광주 남구 31,61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5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격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진주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43,37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양파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양파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 924.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66.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한 58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양파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4,867원이네요. 최고가는 16,800원, 최저가는 13,8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시세 14,867원입니다. 어제도 14,800원대긴 했지만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소폭 더 상승했네요. 비교해볼까요? 41원 더 올랐습니다. 양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 12월 13일 14,600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가 바로 다음 날 상승세를 타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일 17,300원을 기록한 이후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요. 오늘 16,800원에 거래됐습니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그래프를 보시면 가격 변동이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8일을 보면 골짜기를 형성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세 차이가 좀 크게 난 적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지금 낮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4,867원 기록하면서 시세는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양파 전남 무안군이 7,265원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군위군 13,550원에 낙찰됐네요. 경북 예천군도 보겠습니다. 12,31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최고가 중에서는 예천군이 14,8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군위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3,5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양파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채소인 양파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협품목연합부의 윤영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영채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일단 현재 양파 반입량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좀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가락시장 기준으로 해서 양파 반입량은 일평균
793톤으로 네. 지난 동기 621톤에 비해서 약 27.7% 증가하였습니다. 네. 상품 기준 가격은 킬로그램당 682원으로 네. 지난해 1117원에 비해서 약 39%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반입량은 증가했고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산 재고량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11월 말 기준 재고는 37만 2천 톤으로 지난해 30만 4천 톤 대비해서는 한 22.4%, 평년 33만 4천 톤 대비해서는 11.3%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보다는 좀 많은 상황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번 달 신선 양파 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이유에서 좀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산 양파의 그 도매 시장 출하 네. 가능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850원 내외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시장 가격이 그거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수입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수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양파 수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전남 영광군이 제55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100만 불 수출의 탑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상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그 영광군의 지원을 받은 한 기업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아, 예. 네. 이 기업은 그 8농가에서 4.5헥타르의 그 양파 채돈 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종된 종자는 전량 기업에서 수매를 해서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예. 이 지역의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한 것이 인정이 돼서 수출탑과 함께 국무총리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2012년부터 적색양파 품종 수출을 시작을 해서 올해는 목표를 크게 그 상향한 142만 2천 달러의 수출 실적을 이룬 것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나타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수상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기분이 네. 참 좋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많이 좀 들어오길 바라겠고요. 자, 무안군에서는 양파 공동 경영체 육성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그 공모 사업으로 예. 2년간 1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네. 조직화 규모화된 그런 공동체를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등을 유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가 조직화, 교육, 컨설팅, 기계화, 큐어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육성 지원 산업이 우리 농가의 큰 지원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올겨울 그런데 참 강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겨울철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가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그 대표적인 겨울철 피해로는 습해, 동해 그리고 이제 서리빨 피해 등이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서리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랑을 깊게 파서 배수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가물지 않다 그러면 가급적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서리빨 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시 심지 말고 2월 중순에 월덕묘로 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뿌리 활착이 잘 안 된 경우에는 보온 관리에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녹음병 같은 그 병에도 방제에도 특히 좀 주의해서 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겨울이 정말 더 추울 거란 예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네. 걱정이 되는데 이번엔 또 저희가 오늘의 채소로 양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네. 겨울철 양파 관리법에 대해서 전화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채소가 권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양파가 월동 작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정 수준의 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좀 피해를 볼 것 같거든요. 어떤 예. 피해가 있는지 피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양파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월동 작물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한파가 오면은 이제 얼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상적인 시기에 정식을 못했을 경우에 이제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제 이 월동 기간 동안 얼어 죽는 게 많은데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심었을 때는 이제 부직포로 보온을 해주면은 활착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파가 겨울을 잘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또 필요할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보다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이 월동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 추운 지역, 그러니까 의성이라든지 이 내륙 지역에서는 이제 비닐을 덮어가지고 월동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고요. 네.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부직포를 한 번 더 덮어서 보온을 해야만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한파가 오면은 단순히 얼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논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리발 피해가 많이 납니다. 예. 논 특성 자체적으로 이제 습지가 많다 보니까 서리발 피해가 나는데 이 한파하고 겹쳐서 서리발 피해가 나오면은 이제 얼어 죽으니까 서리발 피해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수로를 깊게 파서 이제 배수를 잘 시켜주시면 네. 서리발 피해는 많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겨울철 피해 농가들도 예방을 참 잘해야 될 텐데 사람도 추우면 옷을 입듯이 뭐 부직포, 피복을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뭐 겨울철 관리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서리발 네네. 피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피해뿐만 아니라요, 병해 감염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어떤 좀 병해를 주의해야 할까요? 예, 지금 이제 월동무의 이제 생육 초기에는 주로 녹균병, 무름병에 대한 방제를 해주셔야 하고요. 네. 특히 녹균병은 월동 전부터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즉 예. 월동 전에도 약제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신경을 써야 병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녹균병이나 무름병에 대한 약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PLS 제도가 시행이 되므로 반드시 양파에 등록된 약제만을 살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제를 살포하실 때는 처음부터 약값이 비싼 치료제를 살포하지 마시고 네. 가격이 싼 보호제를 먼저 살포하시고 나중에 병반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치료제를 살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무름병은 세균성 병이므로 일반 곰팡이병 약제를 살포하지 마시고 무름병에 맞는 약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한파 피해나 겨울철 농사를 위해서요, 혹시 농촌진흥청에서 개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양파 마늘 농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시기마다 이제 적절한 보도 자료를 내서 영농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며칠 전에도 양파 마늘 겨울철 영농 관리를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냈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보도 자료나 홍보 자료를 통해서 농민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가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연구원님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알아두면 좋을 겨울철 양파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주 심기를 끓는 지금 이제 내년이죠. 2019년산도 지금 걱정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양파 초기 생육 상황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아직까지 겨울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육 상황을 좀 말씀드리긴 좀 이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기상 상태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작황은 좋은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겠네요. 추후 양파 가격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현 시세 정도로 그냥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2018년 이제 진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래도 올해 농사는 좀 어땠나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양파 농사 정리한다면 어땠다고 보세요? 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냉해라든지 습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작황이 네. 사실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배 면적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양파 농가분들에게는 다른 어떤 해보다 특히 좀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올 한 해 뭐 모든 농가들이 이 기상 조건 때문에 악재 때문에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 양파 농사를 위해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황에 따른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예. 내년도에도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한 10%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수급안정 대책에 양파 재배 농업인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방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올해 뭐 과잉 생산도 있었고요. 날씨도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낸 양파 농가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좋은 결과들이 더 많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양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됐던 주요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입니다. 딸기는 오늘 84.8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7.7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32.78톤, 반입이 적게 됐습니다. 딸기 중에 서량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6,532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는 2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는 25,550원이었다며 오늘은 26,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등락으로 보시면 어제보다 982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가 26,532원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볼 텐데 3만 원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7,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1,000원 더 올라서면서 28,000원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인데요. 11월 20일은 37,000원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기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시세였는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12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22,000원대를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가격을 보면 4,000원 정도 뛰었습니다. 26,53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사과 반입 물량 짚어보겠습니다. 141.8톤 오늘 들어왔고요. 어제는 93.45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48.4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사과 중에 미얀마 품종입니다. 10kg 피품 기준 평균가는 4276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36,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33,000원대, 오늘은 평균가가 4만 원대를 웃돌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7,276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볼 텐데 나름의 변동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15일, 12월 중순에는 28,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16일 지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6만 원대 시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좀 떨어졌고 오늘 다시 약간 반등했습니다. 42,000원 반등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30일로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11월 30일에는 27,795원의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후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2월 12일 지난주에는 5만 원대 시세를 웃돌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주 오늘은 4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427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달에 살펴보겠습니다. 달에는 20.58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6.93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해보면 13.65톤 증가한 반입 물량이 기록됐습니다. 참달의 그린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3,65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는 33,000원입니다. 어제는 34,000원대, 오늘은 33,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400원 하락했습니다. 참달의 그린도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줄곧 3만 원대의 시세는 웃돌고 있습니다. 34,000원대 시세를 보이기도 했고 12월 17일로 가보면 36,000원대 시세에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1,000원 정도 빠지면서 35,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30일 평균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은 3만 원대를 밑도는 시세 27,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 완만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12월 19일 오늘은 33,65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배 중에 신고배 살펴보겠습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2,474원입니다. 최고가는 58,000원, 최저가는 35,000원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42,387원이었고요. 오늘은 42,474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소폭 상승한 87원 상승한 42,474원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황금향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3,177원이고요.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는 13,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평균가가 12,000원대였고요. 오늘은 평균가 13,000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97원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과일인 감귤 시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귤 먼저 반입 물량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573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77.8톤이 반입이 됐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4.706톤 감소한 반입 물량이었습니다. 감귤 중에 온주 품종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17,725원입니다. 최고가 19,000원, 최저가 17,0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17,215원이었고요. 오늘은 17,725원입니다.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510원 올랐습니다. 감귤 온주 품종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의 시세를 가리킨 것은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는 하락세가 이어졌고 17,000원대 시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다가 12월 17일에 상승을 했고요.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19,000원, 2만 원대 시세를 밑돌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감귤 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 시세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는 15,000원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정도 뛰면서 17,72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감귤 온주 제주시가 12,379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는 12,41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오늘의 과일인 감귤의 경매상은 어떤지 현장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만나러 가시죠.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12월 들어서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정말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 주에 딱 절반이죠. 수요일 경매 상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겨울 대표 과일 하면은 사실 자, 옆에 산처럼 쌓여있는 이 감귤 보이시죠? 이 감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 우리 경매사님 모셔보고 꼼꼼히 좀 살펴볼게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맞습니다. 하지만요. 돌만큼이나 지금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감귤이죠. 그렇습니다. 아우, 감귤, 강남귤, 감 뭔가 좀 어감 비슷해요? 네. 그래서 경매사 하고 있습니다. 감귤 경매사. 네, 그래요? 뭐 강씨라고 경매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좀 안 맞지만은 지금 어떤가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실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찾는 게 감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소비가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지금요? 전체적인 네. 과일 소비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하지만 감귤도 역시 좀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소비는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비가 좀 부진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 주 말 정도 이제 그 연말 되면서 소비는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가락동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과일 바로 이 감귤의 양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뭐 양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일일 반입량이 550톤에서 600톤까지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요. 평상시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작년보다 당도가 좋기 때문에 소비는 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입량에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경락가잖아요. 그렇죠. 가격은 좀 어떻게 좀 잘 받고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 전년 대비 약간 낮은 지금 경락가를 받고 있죠. 전년 대비 85% 정도의 시세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세는 작년도 시세를 좀 회복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시세를 회복할 것 같다 이 얘기만 들어도 사실 이제 제주에 계신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감귤이 많이 이제 출하가 되면서 사실 출하량이 늘어나면은 가장 걱정인 게 이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하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좀 시기를 한 어느 정도로 좀 잡으면 좋을지 짚어주시겠어요? 대부분의 네. 농가들이 이제 시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라든지 신정, 구정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때 가면 물량도 같이 늘기 때문에 시세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지속적인 출하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라도 계속해서 일일 출하를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나마 대목이다 하는 게 이제 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성탄절도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명절 내년에 이제 신정 뭐 구정 다 이제 포함해 있었는데 그때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출하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때 좀 제대로 한번 양을 풀어볼까 대목을 볼까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다음 이런 마음들 주에 버리셔야 그런 되죠. 걸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일일 출하가 답이라는 걸 제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일일 출하. 예. 네. 산지에 계신 분들이랑 이제 계속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그 당도가 높기 때문에 산도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패가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산지 온도도 굉장히 지금 고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습도 고온에는 사실은 감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감귤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지금 전력을 쏟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쪽 판매 쪽에서는 사실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더 판매가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나는 사실요. 지금 너무 소비 부진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요. 우리 경매사님 딱 말씀만 들어도 뭔가 든든하고 와 그래도 시세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품질 부분인데 오늘 발매 때는 이제 뭐 우리 감귤 품질을 먼저 보셨을 거예요. 네, 좀 들고 나오셨는데 보여주시면서 오늘 좀 점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과피도 좋고 다 좋은데요. 올해 사실은 이런 그 사비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드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는 이런 것부터 선택을 하시는데 이런 걸 선택하셔도 당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손쉽게 선택을 하셔서 예, 좀 소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은 사실 살짝 흠집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당도 부분이나 안에 뭐 영양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소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더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무에 달려 있으면서 가지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이런 쪽으로 촉진을 시켜주시면 농가도 좋고 또 소비자는 약간 또 낮은 단가에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서로가 좋은 그런 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 분들에게 힘낼 수 있게 제주 방언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걱정하지 맙수다 개 같아요. 예. 개? 예, 개. 개가 들어가네요. 어이자, 예. 아, 네. 걱정하지 맙수다 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모르면 잘하는 건 뭐예요? 경하지 맙저게. 예. 뭐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자꾸. 그러지 말라는 이 얘기는 우리 경매사님 산지에 계신 분하고 통화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이야기가 그러지 맙시다. 예, 제가 받게 좀 해줍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겨울에 가장 사랑받는 게 사실 감귤이잖아요. 감귤이기 때문에 산지에 계신 분들 걱정 마세요만 할 게 아니라 출하 시에 말 그대로 좀 농가에게 당부할 수 있는 이야기, 좀 중요한 정보 요거 같이 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시즌을 기다리지 마시고 일일 출하를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도는 좋으나 과피 분량이 많은 해입니다. 선과장 선별 라인에 인원을 한 명 정도는 더 배치를 해서 선과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전반적인 당도는 좋으나 12, 13브릭스 프리미엄급이 적은 해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사하고 협의를 해서 출하를 하시면 월등하게 높은 가격,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내 밭의 물건이 월등하다. 이런 것은 경매사님들과 상의를 해주시면 월등한 시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세 안 나오면 저 쫓아갈 거예요? 그러시죠. 네. 자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경매사님? 내년 초에 한번 뵙죠 또. 올해는 끝이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가락시장에서는 끝이고요. 네. 내일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좀 좋은 소식 갖고 좋은 가격 들고 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가락동에서요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요 선별 부분인 것 같아요. 과피 분량 부분은 좀 잘 좀 선별을 해주셔서 좋은 품위의 감귤을 올려주신다면 저희도 제값받는데 힘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감귤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감귤 경매 상황 들어봤고요. 이어서 윤현채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산 노지온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올해 그 노지온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많은 한 45만 2천 톤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재배 면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2% 감소했지만 해거리로 이제 제주시 지역에 착과수가 증가했고 네. 9월 이후로 이제 기상 조건이 호조가 됐기 때문에 과합 비대가 원활해지면서 단수가 5%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노지온주 출하량이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감소세로 전환될 거라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내년 1월 이후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 한 4% 감소할 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조생온주 주산지인 서귀포의 생산량이 정년보다 좀 적고요. 네. 최근 이제 가격 강세 그리고 낮은 산 함량 때문에 저장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출하 시기가 좀 앞당겨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뭐 노지온주의 당산비와 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12월에 출하되는 그 노지온주의 당산비는 그 가을철 기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네.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외가는 육아기에 이제 돌풍이라든지 태풍 때문에 상처가 발생이 많았고 네. 또 제피꽃팡이병이라든지 총체벌레 피해로 인해서 외가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당도는 한 9.5브릭스로 작년이나 그 평년에 비해서 좀 낮긴 하지만 네. 낮은 산 함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당산비는 높기 때문에 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한 이제 비상품 규격인 극소가와 극대가의 비중이 전년보다 높기 때문에 과실 크기의 편차가 좀 큰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감귤 농가들이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 이상기온 현상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여름철에 이제 폭염,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철에 이제 혹한도 이제 그렇죠. 심해지는 맞습니다. 경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노지 감귤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이제 방풍수가 100에 심어져 있어서 찬 공기가 머물러 있는 그런 과원은 반드시 방풍수를 좀 정리를 하셔서 밀폐율을 70에서 75%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지만 냉기류가 전체가 안 되고 네.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북석의 절풍을 직접 받거나 찬 공기가 흐르는 지역은 나무에 PP 마대로 이제 좀 피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새로 심은 유목은 땅 표면에 이제 산야초라든지 아니면 그 농산 부산물을 깔아줘서 뿌리의 보온을 좀 유지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수세가 약한 과원은 완숙 대비를 300평당 한 1,500kg 정도 살포를 해서 뿌리 활력을 좀 증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이제 시설 재배의 경우는 비닐 고정끈을 점검을 한다든지 지붕에 눈을 쓸어준다든지 해서 골조가 파손되는 것들을 좀 사전에 좀 막아줄 필요가 있고요. 네. 예. 망감류 같은 경우는 이제 측창은 열고 천창은 좀 닫아줘서 찬 공기가 바깥으로 빨리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난방기가 있는 곳은 그래도 최저의 가온을 해서 네. 언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네요. 그래도 또 이런 네.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은 또 내년에 좋은 과실을 또 맺을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 전엔 감귤 주산지 제주도의 농업기술원에서 또 생산 예상량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노지 온주 생산량을 발표하는 이제 한국농촌경제원의 관측과는 좀 내용상 좀 차이가 있지만, 네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제 3차례 이제 조사를 해서 네. 감귤 관측 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표한 결과는 올해산 노지 감귤은 지난 8월에 관측한 47만 7천 톤보다 예. 한 7천 톤 정도 감소를 해서 한 47만 톤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뭐 또 관측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추가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올해 그 착과 상황은 동서서다. 남서북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동쪽과 남쪽은 좀 적게 달렸고 서쪽과 북쪽은 많이 달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과일 한 개 무게도 이제 과실이 많이 달린 제주시 지역이 82.7g으로 적게 달린 서귀포시 지역 87.9g보다 약 5.2g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요. 출하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올해 그 2018년산 감귤이 네. 극조생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계속 좋았고요. 네네. 또 이번에 관측
한 결과도 평년의 출하량 51만 톤보다도 이제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2018년산 감귤의 산 함량이 0.86%로 좀 낮다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품질에 따른 출하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 함량이 낮은 감귤은 오랜 기간 저장을 피해서 한 3, 4일 동안 네. 건조시킨 후에 바로 출하를 하고 네. 비교적 산 함량이 높은 감귤은 내년도 설 명절까지 저장을 해서 순차적으로 서서히 출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내년 설 연휴까지 이 출하에 있어서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내년 감귤 품종별로 봤을 때 재배 면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2019년도 감귤 재배 면적은 올해와 비슷한 한 2만 헥타르 정도로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품종별로는 노지 온주가 금년보다 1% 감소하지만 월동 온주와 하우스 온주가 각각 1% 네. 그리고 망감류는 2%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품질을 위해서 꾸준히 또 노력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인데요. 점점 소비자 만족도도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 동안 많이 드시고 좀 건강도 챙기시고요. 네. 내년에도 맛있는 감귤 함께 기대를 모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파와 감귤까지 짚어봤는데요. 양파와 감귤 짚어주신 농협품목연합부의 윤영채 팀장님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시각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축산물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화요일 어제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경락도수부터 보시죠. 2,703마리 들어왔습니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이고요. 화요일 1,734원에 판매됐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은 1,575원에 거래됐는데요.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10.1% 상승한 가격입니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거새우 지육 100g도 보겠습니다. 화요일 1,773원에 낙찰됐고요. 월요일은 1,735원이었습니다. 2.1% 상승한 가격이네요. 비거새우 지육 100g도 보겠습니다. 화요일 1,455원이었고 월요일은 950원이었는데요. 월요일에 비교했을 때는 53.2%로 크게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경매 가격입니다. 유구 지육 100g 기준 화요일 1,098원, 월요일은 958원이었습니다. 화요일이 더 높죠. 14.6% 상승했습니다. 돼지 지육 1kg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월요일 3,806원이었는데요. 화요일은 3,712원으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2.5%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육 경매 가격 탕박돈 1kg 기준도 보겠습니다. 월요일 3,806원이었고요. 화요일은 3,712원으로 가격은 2.5% 하락했습니다. 닭 도매 가격 닭고기 1kg 기준입니다. 월요일 3,419원에 거래됐고요. 화요일은 3,488원으로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2%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특란 10개 달걀 도매 가격도 보겠습니다. 월요일 1,135원, 화요일은 1,111원이었습니다. 2.1%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올 한 해 축산물에 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농협축산유통부의 이득규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득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올 한 해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한우 시세와 소비 상황 좀 어땠다고 보시나요? 예, 올해 한우 도매 가격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는 한우 사육도수 감소에 기인하는데요. 1분기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 이상 증가하였는데 4분기로 갈수록의 격차가 좀 줄어들어서 1% 정도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비 상황은 네. 농협 개통 매장의 경우 한우 매출액으로 봤을 때 11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판매 가격
높아짐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소비가 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월 달은 또 31.6%가 하락한 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우 매출액 소비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우 가격이 언제 가장 높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예, 올해 한우 가격이 가장 높았던 그 시기는 9월이었습니다. 예. 도매 가격 기준으로 해서 킬로그램당 19,276원으로 거래되었는데요. 네. 이는 이제 추석 성수기 전에 선물 세트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한우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9월이었으면 반면에 좀 가격이 가장 낮았던 때도 있겠죠. 언제가 가장 예, 낮았습니까? 한우 가격이 가장 낮았던 때는 1월이었는데요. 그때는 킬로그램당 17,876원이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설날이 있었던 2월 중순 직전이었으므로 한우가 좀 비수기에 해당되는 시기였고요. 가격이 가장 낮았던 1월 이후에 2월 달부터는 18,433원으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우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와 또 가장 낮았던 시기를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쇠고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쇠고기 수입량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쇠고기 좀 어땠습니까? 예,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그 한우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네. 가격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수입육들을 선호하는 층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분기별로는 작게는 5%에서 크게는 30%까지 증가했는데요. 네. 올해 수입 전망은 작년 총 수입량인 34만 4천 톤을 한 20% 이상 초과하는 4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입을 받아오고 있는데 수입국별로 점유율도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예. 미국, 호주가 전체의 한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까지도 전체 수입량의 52.9%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예. 네. 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에 있어서 현재 비중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올해 돼지고기 시세와 소비 상황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난해에 비했을 때 돼지고기 시세, 소비 상황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네. 돼지고기 가격은 도매 가격 기준으로 전년보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돼지 사육마리수 증가와 더불어 비육도 내 생산성이 향상되다 보니까 공급량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입 돼지고기 소비가 늘고 또 전체적인 어떤 소비 상황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저희 네. 농협 개통 매장의 돼지고기 매출액으로 보았을 때도 11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2.9%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를 보더라도 한우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 많았었는데 지금 돼지고기를 보니까 좀 하락한 게 많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값이 좀 가장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 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올해 돼지고기 가격이 가장 높았었던 때는 6월부터 7월이었습니다. 네. 도매 가격 탕박 기준으로 했을 때 킬로그램당 5,100원대였습니다. 이는 이제 휴가철과 함께 여름 그 성수기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었고요. 값이 나빴던 시기는 최근 11월이었는데요. 킬로그램당 3,675원으로 고점 대비해서 28%가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예. 네. 28%.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올해 사실 돼지고기까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축산 이슈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이 발생이 어떻게 되고 또 현재 상황은 좀 진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그 아프리카 28개국, 유럽의 13개국, 아시아에서는 중국 1개국이 발생돼서 총 42개국에서 네.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 아시아에서는 이 최초로 발생된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이 없지만 해외로부터 이 질병 차단을 위해서 네. 공항 등에서의 국경 그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전파 위험성이 높은 그 잔반급여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그 사육 농가에 대해서 사료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 강화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국내 양돈 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집합 교육이라든지 네. 홍보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서 홍보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올 한 해 한우와 돼지고기 시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생생한 경매 현장 분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성공 반장 김욱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요. 회식이나 모임들이 참 많은 달입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경매 분위기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땠습니까?
예, 송년회 연말 시즌이 됐지만은 소비도 부진하고 예년 같지 않아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분위기가 참 가라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한우와 돼지고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궁금해요. 또 경량가도 짚어봐야 되는데요. 좀 어땠습니까? 예, 소는 총 823두 경매됐고 한우 거새우 평균 가격은 지난주 수요일 1kg 기준 18,085원이었는데 네. 오늘은 17,278원으로 807원 하락했습니다. 한우 거새우 지육 중량이 평균 지육 중량이 435kg 정도이기 때문에 한 마리당 35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돼지는 372두 경매되었으며 네. 지난주 3,736원 대비 오늘 3,972원으로 236원 올랐습니다. 빨리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할 텐데요. 근데 이렇게 네. 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소는 사육두수 증가로 출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네.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연말 송년회 시즌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경기 불황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회식 문화 간소화 등으로 등심과 같은 값비싼 구이 부위 주 수요처인 식당 소비 감소가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렴한 정육 부위는 학교 방학 앞두고 급식 수요 감소, 또 남북 평화 노력으로 군사훈련 축소 등으로 인한 군납 소비 감소, 쇠고기 국내 시장 잠식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돼지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기는 했는데 연말 송년회 소비가 조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뭐 들어보니까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연말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기 때문에 수요도 좀 가라앉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연말 수요가 좀 적어지면서 가격도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좀 상황이 어떨까요? 개선이 될까요? 예, 한우의 경우 설날을 앞두고 선물 세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 명절 대목소값은 불패라고 합니다. 내년 1월 달은 12월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돼지의 경우 이렇다 할 호재가 없어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만큼 좋은 가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출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우의 경우 명절 한 달 전부터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구매가 시작되는데 설 전에 1월 초부터 출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돼지의 경우는 명절 대목이라고 해도 돼지고기가 선물 세트나 제수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같이 호흡을 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축산물, 2018년 축산물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소, 돼지 모두 올해 초에는 가격이 좋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사육두수 증가로 출하량 증가하는 반면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한우 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너무 비싼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내산 한우나 돼지고기 값이 크게 상승하면 축산 농가 입장에는 잠깐은 좋지만 값싼 수입육이 들어오면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급증하는 체인점형 식당은 대부분 값싼 수입육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황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또 인구 감소 등으로 회식 문화 간소화 등으로 소비는 점점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처럼 사육 두수 감축 조주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축산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요. 저희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축산물 경매 현장에서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닭고기와 달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올 한 해를 좀 정리해봐야겠죠. 그렇죠. 뭐 닭고기 시세와 소비 올해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올해 닭고기 시세는 공급량 증가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좀 하락했습니다. 예.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네. 올해 11월까지 2,787원입니다. 작년 동기간 3,085원 대비 9.6% 하락했고요. 예. 저희 개통매장 매출액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가로 지난해 대비 15.4%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닭고기 가격이나 이런 걸 예상을 해보면 네. 초복, 중복, 말복이 꼭 생각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름철에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복날의 닭고기 수요 실제로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닭고기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는 초복, 중복, 말복이 속한 7, 8월 구간이었는데요. 예. 특히 말복이 속한 8월의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3,282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닭고기 매출액은 7, 8월간 32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해서 14.8%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맘때 되면 좀 또 걱정되는 게 지난해에요. 달걀 AI 살충제 달걀 파동도 있었고 걱정되고 논란됐던 게 많았었잖아요. 좀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상황 어떤가요? 네, 지난해 전국적인 그 AI 여파로 달걀 생산량이 급감하고 네. 가격이 폭등했었다면 올해는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지난해보다 5% 증가했고 예. 또 11월 산지 가격은 26.4%가 하락한 특란 19 기준으로 965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약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달걀의 산지 가격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AI나 살충제 파동 때문에 이 달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이 됐었고 그 다시 반등을 이끌기 위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노력들이 좀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 8월 그 살충제 파동 이후에 농협에서는 명절과 성수기 기간 동안 축산물 위생안전 특별점검과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계란 안전 책임자 회의와 소비자 단체 연계 점검 등을 통해서 계란의 위생 안전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성수기와 명절 귀성객 대상으로 축산물 가두 캠페인과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다수 실시했고요. 어린이를 위한 행사라든가 마라톤 대회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아무쪼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요. 내년에는 좀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2018년 축산물 시세에 대해서 총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품목은 가을무 한 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1,533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10원 상승한 가격이고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688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113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애호박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557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28원 상승했네요. 당근 무세척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4,273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42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깐마늘 국산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054원. 어제보다 49원 상승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 1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5,196원입니다. 어제보다 159원 상승한 가격이고요. 단감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039원. 어제보다 79원 올랐습니다.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898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8원 상승했네요. 자,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인데요. 자, 12월 19일 오늘 8,216원,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불고기 100g 기준입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오늘 4,318원 기록했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 오늘 1,75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오늘은 1,66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물까지 소매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농촌진흥청의 국가농업기술 포털 농사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8 굿 콘텐츠 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 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농사로는요, 농진청과 4개 소속기관별로 운영해오던 이 14개 농업 정보를 통합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해서 새로 구축한 서비스인데요. 네. 이 농업기술 등 작목기술 정보를 비롯해서 이 농업 관련 콘텐츠 약 900만 건을 제공해서 웹사이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이런 서비스 대상이 좀 넓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령자들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음성 인식 기능을 보강하는 등 편의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점 농가분들 잘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BS 생방송 가락동 365 힘차게 달려봤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농협축산유통부의 이득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방풍나물과 패션후르츠, 비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